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에서 장르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흔히 말하는 장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회빙환을 장르로 놓기에는 이것보다는 좀 큰 느낌이야. 좀 뭐냐면 이제 회빙환 이런 것도 많고 이제 의사물, 전문가물이죠. 흔히 말하는 전문가물, 그다음에 무협, 그다음에 스포츠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제 판타지, 판타지 회빙하는 사실 소재에 가까우니까 판타지 전문가물, 뭐 무협,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르가 여러 개죠.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차이 같은 거를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장르는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하는 게,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건 전문가물이건 무협이건 스포츠건 아니면 이거는 보여지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방식 자체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틀은 똑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게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야기의 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표현 방식의 문제고,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장르건 이 핵심은 되게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그 이야기 자체가 뭔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역할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르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야기의 근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제 주인공의 목적에 공감을 하고 이제 좌절에 절망을 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을 이제 자신을 대입하게 되면서 과정에서 자신을 대입하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작가님, 그러면 이제 핵심이 같아. 그러면 다른 장르를 어떤 장르를 써도 문제가 없네요? 이게 문제야.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정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의 틀에, 그 이야기의 근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다면 장르가 나뉠 이유도 없어. 왜냐면 이거를 여기서 장르가 나뉘는 거는 사실 그 그러니까 작가가 나눈 게 아니에요. 이게 작가가 나눈 게 아니라 독자가 나눈 거예요. 독자들이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글, 어떤 형식의 글을 좋아하는지 그걸 작가들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장르라는 거가 나뉘게 된 겁니다. 그냥 장르라는 틀에 이렇게 나누게 된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미묘한 차이인데, 이게 그 장르에서만 느껴지는 감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간은 같아. 그러니까 이야기의 근간, 재미를 주는 이야기의 근간은 같은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거가 뭐냐면은 진짜 우리들이 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리는 게 있거든요. 자,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마왕을 무찌르기 위한
주기 위한 약간 영웅의 이제 서사시, 마왕을 무찌르기 위한 영웅의 서사시, 아니면 내 재벌이 이제 악덕 재벌을 상대로 기업을 키우는 주인공. 이게 근간은 같은 거예요. 이 근간은 사실 저 마왕과 악덕 재벌이 사실 같은 역할에, 같은 이야기 흐름 속에서 같은 포지션이고, 영웅이 성장해 나가는 거가 이제 현대 주인공이 기업을 키우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쓴다고 같은 스포츠가 아니잖아. 자, 이겁니다. 스포츠의 근간은 뭐예요? 근간은 뭡니까? 경쟁을 통해서 이제 나뉘는 승패,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스토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되게 열광하고 즐기고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축구 보는 사람이 농구 좋아하고, 농구 보는 사람이 야구 좋아하고, 야구 보는 사람이 롤 프로게이머 경기 좋아하고, 이건 아니야.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장르의 차이였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스포츠, 그러니까 이 장르 이야기라는 틀에서는 같아요. 근간은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의 근간이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승패,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스포츠의 근간이라면, 애초에 축구 보는 사람은 농구도 좋아해야 되고, 농구 보는 사람은 야구도 좋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잖아. 사실 축구 보는 사람은 축구만 보고,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구만 보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만 본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같은 스포츠지만 그걸 거기서 이제 장르가 나뉘게 되면서 그만의 재미가 있는 거야.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정말 미묘합니다. 이게 말로써 표현을 하기가 뭐 애매해. 그러니까 무협과 판타지의 그 재미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약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소비하는 독자조차 같은 이유로 그 차이를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협과 판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눠놔. 그러면 이 사람이 무협을 좋아하는 이유랑 저 사람이 무협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실제로 농구나 이런 스포츠 같은 것도 똑같을 거야. 어떤 사람이 축구를 좋아해. 근데 왜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좋아하는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차이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장르에 따른 재미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이거를 작가의 영역에서 다가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자의 영역에서 다가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장르가 여러 개로 관례를 했을 때 왜 이 독자들은 이 장르를 좋아할까? 왜 많고 많은 장르 중에서 무협을 선호할까? 아니면은 전문가물을 선호할까? 푼타물을 좋아할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이거를 대해서 분석을 하고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각자만의 느껴지는 재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정말 미묘한 차이지만 그만의 재미가 존재한단 말이야. 우리는 내가 그 장르를 내가 쓰려고 하는 장르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장르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이거를 소비하는, 이거를 선호하는 독자들이 왜 이걸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써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미묘한 차이. 이게 제가 말했듯이 좀 되게 거시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개가 있겠죠. 세계관이 좀 가장 많이 다르고, 세계관, 그리고 이제 성공에 대한 약간 방향성? 요런 것들도 좀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의 전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차이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르를 선호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쓰려는 장르를 어떤 독자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이해를 하고 써야 한다. 내가 아카데미물 장르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그 하드 무협식 성장을 하는 스토리면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내가 아카데미물의 우리 장점이 흔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이제 주변 인물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만나는 캐릭터와의 케미, 그리고 학교 내의 위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재미를 보려고 사람들이 온 건데, 갑자기 뭐 카드 무협식으로 막 다크 판타지식 성장을 해. 약간 아포칼립스 생존물을 찍어. 그러면 이 감성이 안 맞는단 말이야. 그게 감성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약간 여기에 떡볶이를 먹으러 왔는데, 야, 여기도 고추장 쓰여, 이러면서 비빔밥을 내놓는 거야.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냥 이렇게 내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응? 이런 것처럼 뭔가 좀 내가 쓰는 장르, 내가 하려고 하는 장르,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대해서는 왜 좋아하는지 좀 더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